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이번에 헥사곤 무늬로 만든 귀여운 가방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완성된 가방을 보니 역시나 뿌듯했습니다. 손잡이를 앞뒤로 달지 않고 옆에다 달았어요. 짧은 손잡이 하나, 긴 손잡이 하나. 그리고 색상도 다르게 해서 나름 귀엽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짧은 손잡이는 50cm이고 긴 손잡이는 70cm예요. 짧은 손잡이를 더 짧게 하면 긴 손잡이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50cm로 한 것 같아요. 육각형 무늬가 잘라지지 않고 삥 둘러서 이어지게끔 만든 가방이에요. 저 옆면은 공구르게 한 거라 약간 티가 나고 있어요. 안감, 솜, 겉감을 모두 함께 퀼팅을 해서 안감이 벙 뜨지 않고 차분하게 달라붙는 그런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짧은 손잡이는 안쪽에 달고 빨간 손잡이는 바깥쪽에 달았어요. 그리고 똑딱단추로 입구를 마감했답니다. 저렇게 손잡이를 안쪽으로 넣어도 되지만 그냥 저는 빼고 손잡이를 모두 빼고 다니는 게 오히려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이쁜 것 같아요. 먼저 헥사곤 무늬를 그리고 시접 7mm까지 그려주고 그 조각을 한 50조각 좀 넉넉하게 한 50조각 이상을 먼저 오려주고 어떤 모양을 할까 저렇게 육각형을 잘라서 종이로 우선 만들어 봤어요. 육각형으로 가방을 만들려면 항상 그 위나 옆을 잘라서 만들게 되는데 자르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육각형으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방을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한번 종이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옆부분이 살짝 들어가니까 바닥에도 육각형이 한 4개? 4개 정도 들어가고 옆부분을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저렇게 입체로 만든 다음에 잘라서 펼치면 그게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모양을 가지고 저렇게 제가 그려봤는데 첫 번째 줄 10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육각형이 10개씩 필요해요. 다섯 번째 줄은 육각형을 반으로 자른 그 도형이 필요하고, 바닥은 육각형을 6조각 나눴을 때 그 조그만 삼각형, 그 삼각형이 2개 필요하고요. 50개 이상을 오려야 색상을 맞추거나 할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너무 빠듯하게 50개 하는 것보다 한 60개 정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조그만 삼각형은 그 육각형을 6등분해서 나온 조그만 정삼각형을 그려서 이용할 거예요. 제가 만든 정육각형은 한 변이 3.8cm예요. 너무 작으면 가방도 작아지고 또 육각형 조각도 많이 오려야 되니까 조금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닿는 부분을 잘 생각해서 이어야겠죠. 먼저 조각을 색상을 잘 배열해서 홈질로 꼬매 주었어요. 이번에는 노랑 초록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 초록색 천이 제가 좋아하는 천 중에 하나예요. 색상이 쨍하지 않고 아주 이쁜 것 같아요. 홈질 마지막 바느질 할 때는 매듭을 꼭지점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땀 정도 뒤로 돌아와서 거기서 매듭을 지어주는 게 나중에 서로 이을 때 매듭이 그 꼭지점에 있으니까 바늘이 그 꼭지점을 꼭 찝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듭을 꼭지점에서 떨어뜨려서 바느질을 하는 편이에요. 조그만 조각을 입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저 천이 예쁘니까 바느질 할 때 기분이 좀 좋아요. 다른 부분은 어려운 게 없는데 바닥을 이을 때 저 조그만 조각들을 잘 생각해서 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배열을 해봤어요. 이건 아까 입체적으로 만든 건데 이거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색상 구분을 해본 거죠. 그리고 저 조그만 삼각형이 바닥면에 양쪽으로
저게 붙어줘야 돼요. 천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방 만들 때 약간 분위기가 비슷비슷하곤 하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 천을 구해야겠어요. 자, 이제 바느질을 모두 끝냈어요. 바닥까지. 5번째 줄, 그리고 바닥 모두 끝냈는데 맨 위가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뾰족뾰족한 부분을 그냥 뾰족뾰족하게 가방을 많이 만드는데, 저는 육각형 가방 뾰족한 게 싫어서 위를 직선으로 만들어 주려고 저기를 저렇게 접어서 시접을 넣고 다린 다음에 위쪽에 다른 천을 대줄 거예요. 안 그러면 삼각형의 조그만 조각을 쭉 이어야 되니까, 또 10개를 그거 만드는 것보다 그건 번거로우니까 풀리는 시접도 저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천을 밑에 깔고 뾰족뾰족한 시접을 넣은 그 부분을 저 위에 올려서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왜냐면 바느질을 하다가 움직이니까 핀으로 해서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되거든요. 저럴 때는 붙이는 게 좋아요. 저 조그만 조각을 오려가지고 쭉 붙이는 것보다 뒤쪽에 길게 천을 붙이는 게 훨씬 쉽죠. 저기 부분을 이제 얇은 실과 아주 얇은 아플리케 바늘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바늘로 천하고 비슷한 실을 선택해서 아플리케 해주는 거예요. 저 부분이 접착풀이 묻어 있어요. 접착풀 묻어 있는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하고, 안감 놓고 겉감 놓고 저렇게 놓고 박아야 겉감의 안쪽이 바닥에 있는 그 접착풀에 붙게 되거든요. 이번에도 입구 쪽은 박지 않고 바닥과 옆면을 재봉틀로 튼튼하게 박아줬어요. 솜은 바느질에서 가장 가깝게 잘라내고 V자 코너 있는 쪽에 가위집을 준 다음에 뒤집어주고, 이제 저기서 싹 다려줘야 아까 접착풀 묻어있는 부분이 저 천에 다 달라붙거든요. 조각을 이은 그 부분을 모두 퀼팅 해줬어요. 그리고 퀼팅 선을 사선으로 그린 걸 퀼팅 해주고, 이거는 뒤로 실을 빼서 매듭을 지을 건데, 저기에 매듭이 있으면 가방이 까끌까끌 하잖아요. 매듭이 한두 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저럴 때는 매듭을 저곳에서 만들고
바늘을 솜을 통과시키면서 좀 멀리 바늘을 멀리 빼고 힘을 주면 매듭이 쏙 들어가요. 뒤쪽 매듭을 다 저렇게 해야 안감이 부드럽고, 이것도 겉에서 시작할 때 매듭 숨기고, 시작할 땐 겉감에서 매듭 숨기고, 끝낼 땐 안쪽에서 매듭 숨기고. 처음에 멀리서 바늘이 들어가야 안전하게 매듭이 숨겨져요. 짧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곤 퀼팅을 해줍니다. 퀼팅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요즘에 편집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이것저것 편집 기술도 늘어나고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느질보다 편집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바느질이 더 어려워요. 저렇게 퀼팅 다 하고 나면 손가락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 골무를 끼고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퀼팅까지 모두 끝났어요. 이제 입구 쪽에 솜도 잘라주고, 뒤쪽 안감도 바이어스 할 만큼 천을 남기고, 이제 옆면하고 바닥을 공그르게 할 거예요. 아까 종이 했을 때 그렇게 연결시키듯이 저 부분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딱딱 맞거든요. 바닥이 공구르기가 조금 어렵고 옆은 공구르기 쉬워요. 옆에는 몇 줄 안 되니까. 근데 바닥은 좀 공구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공구르기 바느질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실이 있으면 한 반 정도 갔다 다시 뒤로, 남은 실 가지고 뒤로 와서 마무리를 해요. 좀 튼튼하게 해야 되거든요. 가방은 안감 쪽도 공구르기를 하는데 저기는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위쪽 바이어스 처리는 얇은 바늘하고 또 초록색 얇은 실하고 해서 표가 안 나게 저렇게 마감을 해주고 있어요. 짧은 손잡이는 50cm로 잘라주고, 저 잘라진 면이 풀리거든요. 저거를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줬어요. 저번에 라이터를 썼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라이터를 또 찾아봐야 돼요. 짧은 손잡이는 안쪽에, 그리고 긴 손잡이는 바깥쪽에.
아주 튼튼하게 박아 주었습니다. 입구는 제가 이번에 똑딱이 단추로 했어요. 자석을 했더니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막 입구가 닫혀서, 저절로 닫혀서 좀 불편하길래 이번에는 13mm T단추로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T단추를 끼우고 기계에 눌러주면 손쉽게 단추가 고정이 돼요. 붉은색 T단추가 이쁘지 않나요? 이제 수성펜을 지우개에서 물을 흠뻑 뿌리고 앞쪽에 이제 선풍기를 두고 제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물에 젖었을 때 천이 색상이 좀 선명하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젖었을 때 색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